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장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영상이 늦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너나 할 것 없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연일 그 시장에 대한 그 안 좋은 악재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그 상승과 하락을 결국엔 반복을 할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하락에 와 있죠. 지나고 보니 하락장에 와 있는 거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사실은 이 코스피 코스닥이 물론 지수로는 그럴 순 없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단기 고점 대비 하락폭이 훨씬 더 지수상으로는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시면은 물론 이제 이 고점 2018년 고점은 좀 어렵고 27%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급이에요. 지금도 지금 보면 여기도 27%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기준으로 볼린저밴드 하단에 와 있고, 물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를 보면은 주봉으로 거의 이 급간이 530에서 410이니까 100포인트, 사실상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10%가 50포인트니까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여기는 좀 그렇게 좁진 않아요. 여기도 물론 100포인트긴 하지만 여기는 800에서 100포인트고 거기는 500에서 100포인트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 지수로는 일단 이 월봉 기준 120에서는 도달은 무조건 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단순히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당시 월봉에서의 이 급간과 지금 이 급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590 몇이라도 5자리를 한번 터치를 하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라는 건 개별 종목에서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HMM은 상당히 강한 종목이었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하락률도 훨씬 낮았고, 그리고 이평선들도 다른 종목들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다 깨고 내려갈 때 HMM은 한 중간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HMM은 바로 세게 나갔을 텐데요. 결국에 시장이 다 하방을 가리키니까 결국에 그 중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급락이 나왔고요. 사실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 거의 오랜만에 25%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물량들이 120만 주, 오늘 거래량이 460만 주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 가까이가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공매도 평균가와 종가의 갭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종목은 공매도를 치고 쳐도 강하다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종목도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에 돌파를 했고, 다만 주봉으로 보면 여전히 하방 23,000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는 27,000원대 밴드, 27,000원, 8,000원대의 1차 지지 라인 밴드를 이탈을 했고, 자, 이탈을 했으면 그 다음 라인이 어디냐? 25,000원, 23,000원대입니다. 23,000원대 지지 라인을 만약에 지지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결국 지금 10% 정도 남았거든요. 왜냐면은 25,000원대 지지 라인, 물론 이 당시 저점이 25,000원대이긴 하지만 25,000원대를 지금 단박에 깨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지지 라인은 23,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최후 마지노선은 이제 21,000원. 과거에 21,000원대까지 떨어지려면은 결국에는 이 과거의 상승분을 다 돌이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사실은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오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상승 차트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가 더 떨어집니다. 이미 지금 더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든 애널리스트들, 그 다음에 시황, 뉴스들을 하방을 가리키지만 결국에 바닥은 나올 거고, 그 바닥에서 누가 얼마나 현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용기를 갖고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환경이 마련되어야만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부분들을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때,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평균 30%, 25% 이상, 30% 이상 물렸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본 기준으로는 여전히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저점이지만 하지만 RSI는 아직 여전히 중립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어떤 매매량 관점에서는, 어떤 거래량 관점에서는 완전 저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입니다. 관망. 매매 동향이 돌아오던가 아니면은 뭐 시황이 돌아오던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보게 되시면, 이 매매 동향 보게 되면 기타 법인 SM 상선 덕분에 버텨왔지만 지금 사실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보게 되시면은 평균가가 기타 법인 25,600원이에요.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계속 매수를 해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매도 나오면서,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대량으로 모든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오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물론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오늘은 이제 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봐야겠지만, 내일 만약에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일 일시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여전히 경제적인 상황이나 시황들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매크로적, 그러니까 글로벌 국제 시황이 돌아서거나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투심이 돌아오거나 둘 중 하나가 명백히 확인되면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시황이 돌아와서 코스피 코스닥이 5%씩 상승한다고 하면은 한 해당 종목이 한 10% 정도 오를 것 같은데요. 25,000원에서 10%면 27,000원이거든요. 27,000원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전혀 나쁜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만약에 어떤 악재가 해소됐다고 감안하고 26,000원에 만약에 물을 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데드캣 바운스로 내려가면은 다시 23,000원까지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던 현금도 한 마이너스 10% 15%씩 추가적으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는 손실과 그리고 멘탈 붕괴로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완벽한 하방임을 인지하고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지수로 보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거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 만약에 내가 이제 확인하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1400포인트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때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주 주봉의 최고점인 1700포인트에 샀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한 3개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20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지수상으로 15% 이상 먹거든요. 개별 종목은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긴 합니다만,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HMM이 코로나 때,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훨씬 더 가격이 쌌기 때문에, 코로나 때 2,100원짜리가, 이때만 보죠. 코로나 때 2,100원입니다. 2,100원이고 이 2주에 샀다고 치면 사실은 이제 3,300원에 샀을 텐데요. 결국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그럼 5,000원이 돼요. 한 20% 이상 먹습니다. 30% 이상.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닥에서 2,100원에 사신 분들은 5,000원 되면 거의 2.5배, 2배 가까이 2배 이상 먹기 때문에 확인하고 산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는 사실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떤 기후나 어떤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급작스럽게 된 거고, 지금 상황은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연준의 어떤 자산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자산 매입을 자산을 축소하는 그런 QT, 축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결코 출혈이 있다고 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이 싸다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SM 상선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언젠간 개선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시면은 사실은 추가적인 시드의 가격 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신설 투자, 사실은 이게 좀 조선 쪽에서는, 해운이나 조선 쪽에서는 좀 안 좋은 건데요. 사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개발 반영이 돼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 보게 되시면 투자 기간이 2022년부터 2038년 16년간입니다. 16년간 5천억의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했다. 사실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인지 육성 나섰다. 뭐 사실은 대규모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채용은 고정비의 증가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그 주식 관점에서는 금융 관점에서 상당히 악재입니다. 네. 인건비를 줄여야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잘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고용의 그런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실 인력 채용이 늘었다는 거는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잘 나가서 늘린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기업은 잘 나가다가 힘들었다가 다시 어려워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이런 사이클을 타는데 잘 나가기 전에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저임금으로 채용했다가 뭐 성장해 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잘 나가고 산업이나 현황이 잘 나가고 있는 시장에서 고임금으로 채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시황이 안 좋아지면 그 인원들이 사실은 잉여 인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당 뉴스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뭐 어떤 전부 다 빠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뉴스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현재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